자, 이제 44페이지에 보면 기술 이전 지원과 관련된 세액공제 내용이나 감면 내용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특허를 갖겠죠. 근데 이제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기술 비법,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노하우 같은 것도 이전이 돼요. 혹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여도 가능해요. 이 기술을 가지고 특허료를 지급하고 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연구개발의 끝이 사실은 기술로 직접 된 거잖아요. 그런 기술 이전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의의를 보시면 되는데 기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 개발의 성과가 있잖아요. 사장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장되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졌고 네가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중소기업의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업화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걸 떠맡아서 사업화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알죠? 네이버가 1년에 한 회사 100개는 살걸? 정말 조그만 회사를 어마무시하게 산다고. 네이버 M&A의 큰 손이야, 큰 손. 그래서 기술만 가진 애들이 한 3, 4명에서 창업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 기술을 사는 거야. 예전에도 우리 했던 데는 뭐 네이버에서 뭐 사는 회사인데 블루투스 저감 장치인가 뭔가 있어. 나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블루투스로 음량을 듣는데 그거 뭐 찌직거리는 소리를 뭐 빼주는 그런 기술이 있대. 그런 거 사는 거야. 몇 명 파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해 줄 필요가 있다 했죠. 그래서 사는 놈한테도 세액 공제해 주고 파는 놈한테도 우리나라 내국인에게 판다면 소득을 감면해 주면, 똑같은 100억을 팔았는데 한 50% 감면해 줘. 그렇죠? 그러면 세금 낼 걸 반띵 감면해 주면 나는 세후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한테 팔면 다 내야 돼. 그러면 동일한 돈을 준다면 당연히 누구한테 팔겠어? 내국인에게 팔겠죠? 그래서 해외 유출되는 것도 방지한다. 이해하시겠죠? 그에 대한 제도로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소득을 받겠죠? 그 소득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고, 취득자 쪽에서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용권 등 기술 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 감면해 준다. 어마무시한 거야. 그리고 취득금액의 5% 또는 10%를 세액 공제해 준대. 투자금액에. 그래서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기술의 국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의 취지에다 별표 치시고 요쪽 동네 얘기가 나오면 요 얘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조특법은 약간 거대 담론이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세세한 규정보다는 이게 여러분들 배우는 뭐 재정학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떠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되게 중요해. 느낌만 볼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내가 올해는 써놨는데 작년에 안 썼어. 근데 이제는 쓰려고 더 많이 내년에 더 많이 써야지. 자, 어쨌든 올해 이제 시간이 또 없으니까 늘 쓰는 게 월세세 공제 같은 거 있지. 이게 내가 답안을 써놨어. 거의 답안. 작년에는 없었어.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 나만 없는 건 아니었을 거야. 지금은 다른 사람도 없을 거야. 나밖에 없을 거야. 내가 답안지를 쓰다시피 했어. 월세세 공제 한참 뒤로 넘겨야지. 찾아줘. 국민생활 안정에 있나? 국민생활 안정 쪽에 있을 거야 아마.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161? 그치, 국민생활 안정. 구경 한번 해보자. 월세세 공제. 이게 포인트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이게 취지 같은 거 쓰라고 돼 있었잖아. 한번 볼게. 주택 임차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소득공제. 근데 월세 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옛날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과세형평의 첫 번째 어긋나는 거지. 제일 중요한 말. 소득공제, 아니 집 있는 사람은 이전에는 거 소득공제 해줘. 담보대출 받은 애들은 원리금 소득공제 해줘.
제일 불쌍한 월세 사는 애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형평이 안 맞지. 그쵸? 그래서 월세 지출도 세액 공제하는 거고, 경제적 관점으로 봐도 월세가 세액 공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한 후의 소득도 500이죠. 그런데 동일한 월 소득을 버는 자가 월세 100만 원 지출하고 있으면 주거비 지출한 후의 소득은 400만 원이야. 그러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실소득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imputed income, 내재 소득이 더 높은 거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쓰는 거지, 자기가. 그래도 소득으로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내재 소득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러니까 월세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 부여하지 않는 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단 말이야. 이게 취지인 거야, 취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기껏 써봐야 최대가 뭐야? 주거 안정, 주거 안정. 물론 주거 안정도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거대 담론으로 보면 이런 게 맞다고. 이해하시겠죠? 다시 앞으로 와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들이. 왜 이런 걸 해주느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겠죠? 자, 대상자를 보시면 44페이지에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하는 제도가 있고,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는 제도가 있고, 대여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 첫 번째 기술 이전 세액 감면을 볼게요. 자, 거기 뚱땡이, 그 작은 뚱땡이 밑에다가 원시 취득이라고 써. 제일 중요한 말이야. 원시 취득. 양도하는 자는 원시 취득했어야 돼. 자기가 개발했어야지. 누구한테 사서 파는 건 절대 안 돼. 원시 취득자만 인정해 주는 거야. 누구에게 이전해야 돼? 내국인에게 이전해야 돼. 왜? 국외 유출 방지죠. 그러니까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거야.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전 소득이 발생했죠?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소득의 5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유상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유상 취득 사이에다가 화살표 치고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말이 될 것 같아.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고, 또 누구한테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특수관계인에게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특수관계인에게 파는 것도 안 된다. 외국인도 안 된다. 두 번째,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취득. 내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대기업도 이걸 허용해 주거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산 경우만 허용돼. 그래서 밑에 표 보면 양수인은 상관없어. 중소기업, 양도인은 제한이 없어. 즉 중소기업 상관없다. 중소기업이 사는 건 대기업으로부터 사든 중소기업으로 사든 상관없어. 중견 일반 기업은요. 중소기업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대여도 감면해줘. 그렇죠?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기술 대여해주는 건 걔네 먹거리죠. 먹거리. 노키아 봤잖아. 외국인에게 대여해도 대여소득은 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소득은. 자,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대상 기술 있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이걸. 특허권, 실용신양권 등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자체 연구 개발한 거지. 자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기술 비법이나 특정 기술 있죠? 기술 기법이나 특정 기술은 자체 연구 개발한 것 중에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 비법. 이런 것들만 되네. 이게 만약에 과학기술만 아닌 거면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음식 레시피 같은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과학기술 쪽만 들어오는 거고. 자, 이 판례가 좀 중요한데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만 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업 양수도 방식은요. 원시 취득으로 안 봐. 승계 취득으로 봐. 사업 양수도 하면서 특허권까지 다 가져온 다음에 파는 거야. A라는 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자가 사업 양수도 했어. 이해하시겠죠? 이걸 가지고 B라는 자가 특허권을 팔았다고. 그때 B는 감면받을 수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합병은 둘이 완전히 합쳐서 그냥 원래 내 거였지. 권리의무의 완전 포괄적 승계란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애가 특허권을 개발했고 B가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B가 팔았어. 이때는
감면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포괄 양수도는 안 되지만 합병은 된다. 무슨 얘기냐면 A가 기술을 개발해서 취득했어. 원시 취득했다고. A가 이걸 B한테 넘겼는데 이게 합병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업 양수도인 경우가 있어요. 조특법에서 합병과 양수도를 보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병한 경우는 감면되는 거야. 감면. 왜? 원래부터 B 거였던 거야. 이건. 그렇지만 사업 양수도로 이렇게 B가 승계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를 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야. 제3자 C에게 양도할 때. 양도할 때 사업 양수도는 감면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즉 합병은 원시 취득으로 취급해 주는 거고 사업 양수도는 승계 취득에 불과하다 이거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곱할래는 별표 치고 다른 사례가 나와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대법원이 보는 합병과 사업 양수도의 법적 지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판례다. 자, 우리 앞에 친구 내비게이션 써요? 내비게이션? 차 운전할 때. 그렇죠? 내비게이션 뭐 써요? 티맵 써요? 아니면 카카오 거 써요? 카카오. 김기사라고 들어봤죠? 카카오 김기사. 김기사 뭐 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기술혁신형 합병. 김기사. 다음이 합병했잖아. 그렇죠? 혹은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2-3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도 있어. 소위 말하는 M&A라는 거 있죠? M&A. M&A가 뭐야? Merge and Acquisition이야. M&A가. 그래서 합병 또는 주식 인수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합병을 배우고 뒤에서 주식 인수를 배울 거야. 합병. 그래서 합병은 그 회사를 사고 주식을 주는 거죠. 만약에 김기사를 합병했어. 카카오가. 그럼 카카오가 뭐를 주는 거야? 김기사 대주주들한테 뭐를 줘? 주식을 주는 거지. 주식.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사실 신주 발행에 불과한 거죠. 자본거래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주식 준 대가 있죠. 그러면서 자산이 올라오잖아. 그 자산의 특허권을 추정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야. 어마무시한 제도지. 사실은 돈 나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식 취득은 조금 인정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합병은 진짜 어마무시한 제도야.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김기사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김기사. 그렇죠? 내비게이션. 새로운 기술이지. 새로운 기술. 그렇죠? 열심히 했죠. 그래서 김기사의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 아니야. 재무상태표. 뭐 자산이 이만큼 있었겠지. 그렇죠? 부채도 엄청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 실제 재무제표 전혀 몰라. 순자산의 가격이 이거야. 순자산. 순자산. 그래서 순자산 예를 들어서 한 시가로 계산하면 이거 시가 해봐야 얼마가 되겠어. 이 주식의 가치 시가가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 뺀 시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뜻이 완전히 다르지. 그걸 이해를 못하나? 주식의 가치는 미래 가치잖아. 미래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런데 얘는 자산 있는 자산의 장부가 또는 시가란 말이야. 건물 있으면 건물의 시가일 뿐이야. 부채는 시가 그대로지.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100억, 얘가 90억이야. 그러면 이게 장부가로 100억, 90억이라도 이게 시가로 약간 늘어날 수는 있지. 건물이나 기계장치 시가로 평가하면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식 가치는 얘 알 수 없는 미래 가치가 다 있잖아. 그 중에 뭐도 있어. 기술 가치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김기사의 대주주가 갑이라고 하면 갑에게 뭐를 주는 거야? 주식 주는 거죠. 주식. 누구 주식을? 카카오 주식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카카오는 인수 합병하면서 신주 발행하고서 얘들 거 따올 거 아니야. 그럼 신주 발행하면서 준 돈이 이만큼 더 줬을 거 아니야. 이만큼. 주식의 가치로. 현금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주식의 가치로 준 거 아니야. 주식. 굳이 합병 분개를 해본다라면 자본금하고 주발초가 있겠지. 이건 시가로 잡을 거 아니야. 시가로 500억 줬다고 해볼게요. 500억. 그렇죠? 그러면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순자산. 이게 오겠지. 자산부채 네팅 쳐서. 하지만 얘네들 얼마 안 될 거라고. 그럼 한 100억쯤 된다고 쳐봐. 100억.
그렇죠? 그럼 400억이 지금 something이잖아. something.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합병할 땐 뭐라고 해? 먼저 무형자산을 다 평가하게 돼 있지. 무형자산이 있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평가하고 남는 게 영업권인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준 거잖아. 그 영업권에 대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야?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게 놀라운 제도라고 생각이 안 드나 봐? 영업권에 세액공제 해주는 거야. 영업권에 기술가치라고 생각해서 어마무시한 제도야. 그렇죠? 즉 다음이 뭐를 사는데 굉장히 좋은 거야. 기술개발회사를 사는데 세제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주는 거야. 누구한테도, 네이버한테도, 이어서 삼성전자한테도. 근데 이게 다음이나 네이버 정도만 돼도 합병을 많이 하거든. 삼성전자 이런 데는 거의 안 해. 네이버도 요즘에 거의 못해. 합병 못해. 합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회사의 직원들이 평균 임금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은 회사면 합병을 못해. 합병하면 임금을 비슷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못하는데 얘네들이 원래 4, 5명밖에 없고 임금이 엄청 많이 받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무조건 합병해. 걔네들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근로계약을 10년 계약을 해. 걔들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대부분 사람을 사는 거야. 조그만 회사를 사는 건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사는 거야. 사람. 기술 가진 애들. 걔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저임금 노동자로 있고 한 명만 되게 좋아.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해. 애들 표현으로. 내 표현이 아니라. 걔네들이면 합병 못해. 그냥 인수만 해. 인수. 인수하든 합병하든 다 해주는 거야.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시겠죠? 일종의 계약금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얘들한테 사고 싶은데 10년치 계약금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현실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지. 기술 이전 해주라는 거야.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이거 파는 애들 액짓을 되게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액짓이라고 표현하거든. M&A 시장에선. 돈 팔고 나가고 싶은 거라고. 근데 거기에 세금 별로 없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간접적으로 사는 애한테 취득 세액 공제해주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파는 애한테 뭐 하면 세액 감면해주면 얘는 덜 받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갭 차이를 세금이 메꿔주는 거잖아. 요게 합병 취득 등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같이 가보면 부터 볼게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공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면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준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 아니 도대체 이 썸띵에 이거 더 주고 산 금액에 기술가치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얼마냐.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주고 샀는데 그 기술가치 금액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네. 일단 거기 보시면 그림 보세요. 그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서로 특수관계는 없었어야 돼. 그래서 다음과 김 기사는 특수관계는 없었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업이 아니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어야 돼. 김 기사 당연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나옵니다. 벤처기업 등이니까. 그 주주 등에게 뭐를 주는 거야? 우리 다음 주식, 카카오 주식을 주는 거야. 그럼 주식의 합병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보다 크면 돼? 순자산 가치의 130%보다 크면 돼. 준자산 시가는 여러분들 세법에서 생각하는 시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넣는 거야. 결코 별도에 있는 거 넣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건물,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 시가에서 부채 뺀 거야. 그거에 130%만 넘으면 뭐로 보는 거야? 넘는 금액 다 기술가치 금액으로 봐주는 거야. 쫓아오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럼 대상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내국법인이야. 즉 대기업도 다 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을 합병만 하면 대기업 다 세액 공제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제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뺏는 거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단계에선 사업화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많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사업화하기 어려운 기술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 있죠. 인스타. 저도 해본 적은 없겠지만 그 인스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 인수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봐요. 유튜브도 구글이 인수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보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럼 피합병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히는 애. 이런 애들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외워?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면 돼. 밑에도 쉽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만 받으면 되네. 3번도 할만하네? 매출의 5% 이상을 쓴대. 여러분 R&D에 5% 이상 쓰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현대차가 5% 써요. 5%. 그 5% 많이 쓴 거지. 뭐 요런 기술 혁신형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런 거 인수하면 돼. 자, 합병 요건 별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요즘에 요 제도가 아주 핫한 거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주고, 합병의 요건. 첫 번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사업 목적의 합병. 우리 적격 합병할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 등기 현재 1년 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유식당이라고 들어봤어? 공유식당?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팔고 그러거든. 1년은 지켜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 요건 있죠?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130% 이상 해야 돼. 순자산가액의 130% 이상. 이게 기술가치가 있다는 요건이었었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먹히는 놈이 가서 지배주주하면 그냥 자기 거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면 안 돼요.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지배주주가 돼. 오히려 역합병이라고 하거든.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했던 아까 갑이지, 갑. 갑이 다음에 지배주주가 된대. 이거는 뭐 다음을 더 큰 놈이 먹은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쵸? 그 다음 네 번째가 있는데 사업을 계속해야 돼. 자, 밑에 현금 교부 여부가 의미가 있었던 건데, 자 보세요. 예전에는 이거를 합병하는 거 돈도 안 쓰는데 하는 거 너무한다 해서 현금을 50% 이상 줬을 때만 이 세액공제를 해줬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현금 50% 줄 때 세액공제 해주면 법인세법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을 갖출 수도 없어. 대신 적격합병은 아닌데 세금은 내대 공제해준다 하니까 도찐 개찐이었다고. 이게 이쪽에서 내고 이쪽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그 교부 요건을 다 폐지했어요. 그냥 100% 주식 줘도 아무 상관없어. 돈 안 줘도 요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바뀐 거야. 그래서 현금 교부 요건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으로 다 받아가도 지배주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인 카카오, 네이버가 기술 가진 회사 싹 샀을 때 다 되는 거야. 합병.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130% 이상. 과세 특례 조항 있죠?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 기술가치 금액은 둘 중 큰 거야. 첫 번째는 기술가치 평가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 그 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130% 초과분이야. 그래서 평가를 받던지 평가가 없더라도 자기가 합병 대가로 준 게 200억인데 순자산이 50억이야. 뭐 50억에 130%면 65억 될 거 아니에요? 135억이 나오겠지? 그거 10%. 13.5억 해주겠다. 오른쪽에 사후 관리 있죠? 이거는 요건을 위배하는 거죠. 결국은 지배주주에 해당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김기사 사서 사업도 안 할 걸 왜 공제해줘? 그렇죠? 주식만 신주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지. 외관만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공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제도인 거. 합병에 세금을 공제해 준다라는 건 특이한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이함이 안 느껴지는 눈빛이라서 여러분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느낌이 안 와. 야 이거 어마무시한 제도. 만약에 여러분 대표이사들한테 가서 이거 M&A 이거 기술 맞은 애들 이거 합병하시면 대박 납니다 라고 하면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할 거야.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옐로우 모바일? 못 들어봤어? 옐로우 모바일 몰라요? 헬로 모바일 내가 그거랑 구별을 못 하겠니? 이 새끼야? 헬로 모바일 그거 아니야? 그거 SO 사업자 아니야? SO 같은 뭔지 시스템 오퍼레이터 아니야? 아니야 됐어 너랑 얘기하고 그래서 무식한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니 내가 진짜. 어쨌든 간에 이게 옐로우 모바일이라고 우리나라 앱들 엄청 사네. 굿딱 이런 데 들어봤어? 강남 언니 이런 애 들어봤어?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나보다도 그렇게 몰라? 강남 언니 몰라? 강남 언니?
앱 사이트, 앱 있잖아, 앱. 성형외과 견적 받아주는 앱이 있어. 강남 이따가 들어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보면 나와, 이게. 그래서 견적을 봐서 자기 사진 찍으면 나올 걸 아마.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잘한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앱들을 다 사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 어쨌든 그런 회사 인수하고 막 이럴 때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마무시한 제도인데 앱 같은 거 살 때 신기술 같은 거. 자, 2-3은 야, 그거 그냥 주식 돈 주고 사자. 이런 애들 많아. 왜냐, 합병이라는 건 두 회사가 합치는 거잖아. 걔들 와가지고 우리 난장판만 안 된다. 회사만 사자, 회사만 돈 주고. 합병을 하면은 그 직원들 다 우리 직원 하니까 인건비 똑같이 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회사 주식만 사서 경영권만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주식 취득해도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의의 똑같이 10% 공제해 주는 거고, 적용 요건 있죠? 합병과 비슷한 거야. 지배주주 사업 목적에 인수가 있어야 되고,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되고, 사업 목적, 사업의 계속성은 합병과 동일하다. 지배주주 제외한다는 건 뭐냐면 갑이 지배주주야. 그리고 을회사의 지분을 인수해. 근데 을회사의 또 지배주주야. 그럼 지거 지가 사는 거잖아. 그런 거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기업 인수 요건. 자, 여러분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로 인수해야 돼. 그래서 10% 사고 이런 거 안 돼. 5% 사고 이런 거 안 되고, 비상장 법인은 50% 플러스 한 주 하면 경영권 확보되죠. 상장 기업은 보통 30% 정도 취득하면 확보가 돼.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50%를 초과 취득한다. 근데 최대 주주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30%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한 2명밖에 없어. 그 중에서 인수하면 내가 51%는 인수해, 50% 플러스 한 주는 인수해야지 경영권이 확보되겠지. 그런데 피인수회사가 주주가 한 10명쯤 돼. 그리고 쪼개진 애들이 10%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 4명 사. 그럼 30-40% 정도 인수했어도 이제 내가 독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뜻이야.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여러분들 이게 사회 돌아가는 거나 경영권이나 무슨 회사의 지배구조 이런 걸 너무 이게 잘 모르시는 듯한 눈빛이라 내가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닌데, 그쵸? 사람의 어휘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휘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한계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한계야.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건 내 책임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와봐 막 이렇게 해서 세워야 돼? 그건 아니잖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그래서 역시 그 매입가액이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율 곱한 거에 130% 넘으면 되겠죠. 넘겨주세요.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요. 이거 못 외워. 그냥 지분 감소하면 뭐 문제 있겠구나. 지분으로 샀으니까. 이게 사후관리를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봤거든. 기술 이전 지원 제도 중에서 거기 취득하고 합병 있죠? 합병 요거 비교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이제 창업자금 지원 특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44페이지부터 보면 기술 이전 및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라고 돼 있고, 이전하는 애들은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세액 감면.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소득을 감면시켜 주는 거고, 그때는 중소기업은 아무데나 팔아도 되는 거고, 중소기업 양도인이 누구든 상관없고, 양수인이 중견기업이나 일반기업이면 양도인은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대여소득도 감면이 되고, 취득 쪽 사이드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취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인정된다는 거. 합병, 그리고 진짜 돈 주고 사는 거. 자, 쭉 넘기시고 이제 4-49페이지에 창업자금 지원 특례예요. 우리가 벤처 환경을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험 사업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진짜 얘는 진짜 아무것도 대례가 아닌데 돈 투자해 달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좀 부자가 됐어. 네가 좀 돈이 좀 있어. 한 10억쯤 있어. 근데 얘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누나니? 그렇지. 누나 얘기하는 거. 얘가 누나 맞지? 네가 누나 맞지?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얘 많이 어려.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누나, 나 세무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 돈 한 2천만 원만 지원해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누나 내가 다 갚을게. 한 3천 이상 갚을게. 이래요. 나 진짜 잘 되면 1억 갚을게. 막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얘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냈어. 나 세무사 대면이랬어. 자, 그러면 너 입장에선 투자하면 대박 칠 수도 있어. 근데 대박을 못 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지. 그치? 5배짜리인데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거지. 그치? 물어보진 않겠어. 서로 얼굴을 안 볼 수가 있어. 이제 서로 막 보면서 막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겠는데, 투자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진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놈한테 어떻게 투자해. 근데 정부 입장에선 진짜 이런 위험한 사업에, 진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돈을 꽂아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래야지 창업도 잘 되고, 그렇죠? 벤처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초기 자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 사업 아이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보면 야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냐? 다 이런 사업 아이템은 있어. 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고 다른 기회비용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돈이 없는 애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진짜 큰 맘 먹고 얘한테 투자해 준 이 사람을 우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소득, 개인들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어떤 감면 제도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신문에 보면 엔젤이라고 부르는 거죠. 천사. 엔젤이라고 부르는 거야. 엔젤. 엔젤 투자라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우리 순우리말로 바꾸면 호구라고 하죠. 호구 투자자지. 호구 투자자. 진짜 이 호구를 대접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그래서 큰맘 먹었지. 첫 번째, 소득공제 해준다. 세액공제 안 해줘. 소득공제 해야지 이게 괜찮은 거야. 세액공제 해봐야 15% 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돈 많이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계세율이 42%이래. 주민세까지 합치면 46%이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버는 애들이니까 국가에서 과감하게 소득공제 해주겠다. 그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야. 몇 천만 원 해주겠다. 그러면 솔깃한 거죠? 나는 얘한테 지금 5천 꽂고 있지만 2,500은 세금에서 빠지잖아. 화끈하게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 꽂아주겠다. 근데 그래도 2,500 날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어차피 아무리 소득공제 해줘도 반은 국가가 책임져 주지만 반은 날린단 말이에요. 그때 국가가 또 뭔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나중에 얘 이거 주식 팔 때 응? 내가 소득세 안 거둘게. 이러면 얘기가 많이 다른 거지. 정말요? 안 거둘게 안 거둘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투자할 맛이 나는 거지. 과감하게 해라. 그래서 부자들 많이 한다고. 위험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자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자들이 또 별로 많지 않아. 부자들은 그래도 2,500만 원이 눈에 선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많아.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어디에다 돈 꽂아? 다 부동산에 꽂는 거지. 그래서 세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어. 파격적으로 안 해주면 안 쫓아와 부자들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 그러나 진짜 큰 부자들은 이런 데 투자하지. 인생 모르는 거 아니니? 내 선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저 눈물 봐라.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 눈물을 봐라.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돈 꽂을게 해서 있는 거야. 이게 투자할 때는 마음이 어떤 거야? 버린다 생각하고 있는다 생각. 과자 사 먹어라. 5천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대박 터져. 막 100억으로 돌아와. 세금 한 푼도 없어. 아름다운 제도죠. 이것들이야 이것들. 그런데 이게 제도가 이제 잘 봐.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얘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봐. 얘가 그런 회사 이렇게 찾아오는 애도 있겠지만 모르잖아. 그랬더니 방법이 있네. 조합을 하나 결성할 수 있는 거야. 창업 투자 조합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눈 좋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큐베이팅 하고 그런 걸 이제 영어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 돈을 여기 모아보세요. 제가 골라서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잖아. 창투회사라고 그래. 창투회사가 통해서 투자해도 다 되는 거지.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서 투자해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어떻게 되든 해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전반적인 제도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 그럼 첫 번째 4-49페이지 가보시면 제목으로 우선 갈라보자고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쭉 넘겨봐. 개인뿐만 아니라 내국 법인도 해주는구나 심지어. 그래서 법인들도 돈 많잖아. 화끈하게 가봐라. 벤처기업 출자
등의 내국법인이 투자에도 해주는구나. 그 다음 3-3에 가보니까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있죠? 그러면 잘 봐. 3-4는 이제 특별한 제도고 1, 2, 3을 비교해보니까 첫 번째는 누가 투자하는 거야?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3-2는 내국법인이 투자하는 거야. 마지막 3번이 뭐야? 우리 엔젤이 투자하는 거야. 엔젤. 이해하시겠어요? 3-3이 45페이지가 엔젤 투자.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3-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이런 애들한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대. 자, 이게 어마어마무시한 건데, 자, 봐. 이 창업 중소기업도 수탁고와 고유 계정이 있어. 그러면 저기 그림에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창투회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개인들이 아니야. 그러면 개인들이 돈을 넣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들어봐. 이걸 이해하려면 개인 돈을 넣는 방식을 알아야 돼. 내가 창투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 돈을 넣어줬겠지. 그 돈을 가지고 애들이 다시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아니면 창투회사에 돈을 맡기는 거야. 수탁시키는 거야. 그럼 수탁고가 있겠지. 그 수탁고에서 돈이 나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지금 함께 한 거 맞아? 잘 이해가 안 돼? 수탁고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뭐 세무사 공부한다는 게 그냥 세상을 조금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뭐 법조는 그냥 우리가 뭐 자, 캄다운. 참자, 참아. 창업. 투자. 회사가 있어. 여기서 우리 벤처에다 투자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돈을 내가 꼽는 방식이 갑이라는 애가 여기 주주로 참여한다고. 주주로. 그럼 여기 돈을 넣겠지. 그리고 얘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얘가 주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양도차익을 여기서 과세해버리면 얘가 가져가 봐야 세금 내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투자하는 것도 양도차익 발생해도 비과세를 해줘야지 얘한테까지 갈 거 아니야. 그 효과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수탁고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창업투자회사가 운용관리만 해주는 거야. 통장도 따로 쓰게 돼 있어. 수탁고에다 투자해주는 건 갑이 여기다 돈을 꽂아줘. 그럼 얘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의 주인은 얘야. 처음부터 계속. 신탁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투자해주는 방식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첫 번째는 얘 거 배우는 거야. 얘 거. 이해하시겠지? 얘 거 비과세 되는 거. 근데 이 창업 투자 회사들이 지들끼리도 조합을 또 만들 수도 있어. 몇 명이 모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창투 회사가 되게 많은데 저 큰 놈 괜찮은 거 있어. 저거 좀 괜찮겠어. 근데 창투 회사도 포트폴리오를 늘 구성하고 싶어 한다고. 포트폴리오가 뭐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혼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지. 빨간불도 함께 건너면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너도 한 10억 꽂아. 나도 10억, 너도 10억 이렇게 꽂아.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끼면 대박인 거지. 느낌이 좋아. 앵커 잡는다고 하거든. 그 앵커가 한 또 10억 꽂았어. 우리도 다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런 거야. 다 같이 사기당하고. 보통. 그게 이제 일반적인 룰이야. 일반적인 룰.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 창투회사가 직접 창업자 등에 꽂는 경우가 있고 창투회사가 역시 조합을 만들어서 꽂는 경우가 있어. 거래를 이해를 못하면 저쪽 뭐 백날 배워봐야 그냥 소련 말이지. 그냥 러시아 말이지. 러시아. 내가 또 이번에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말인 거지. 그쵸? 그래서 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이런 데다 하는 거야. 취지가 제일 중요하네. 벤처기업에 대한 등에 대한 투자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을 비과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는 말 알겠죠. 세후순익으로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세후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무사 공부하면서도 모르죠. 세무사 공부하면서도 이게 글씨고 시험 문제일 뿐이지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체득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오히려 부자들이 이걸 보면 여러분보다 이해도력이 100% 높아. 100%가 봐야 1000% 높지. 계속 물어본다고. 계속 세무사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계속 그런데 옆에서 뭐라? 그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하죠. 이게 바보지. 엄청나게 거래를 알아야지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다 얘기한다고.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사장님 제조업에도 더럽게 많이 물어봐. 아 여기 뭐 창투에 투자하려는데 이거 괜찮아? 뭐 세금도 감면해 준다는데? 그럼 얘기를 한다고. 이게 진짜 감면 요건이 있는지 봐줘야 된다고. 그럼 얘기를 해주지. 구주인수하는 거야, 신주인수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좀 이따 배울 거야. 그런 요건들 얘기해줘야 되고, 아 뭐예요? 얘기를 했을 때 그 이름을 알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하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 내가 뭐 격할 수 있는데 이게 무식하면 세법 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이걸 알아야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경제의 끝자락에 있는 거야. 끝자락에.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여기에 있어. 똑똑한 사람은 이 맨날 끝나고 사고 나니까 맨 앞에다 놓고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걸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거래가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글도 쓰고.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는 말을 이해하실 거고, 투자자들은 높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과감하게 하는 거지. 그럼 특례 대상 출자 범위 표. 헐.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를 막 앞글자를 따서 외워? 그게 더 대단하다. 나 진짜 그러면 인정할게. 인정할게. 내가 네가 암기충이라도 나 인정한다. 진짜 컴퓨터 그 자체로 인정한다. 솔직히. 그거는 뭐 AI 수준인지 나 인정해. 그러면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요거 하는 말들만 기억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이거 이외에 무슨 말을 기억을 할 수 있겠어. 창업 기획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봐서 이게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창업 기획자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 얘네들. 여러분들 영화 보면 영화 엔딩 크레딧 나오면서 막 거기에 무슨 이상한 금융 신기술 금융 나오지. 그런 애들이 거기 2번이야. 신기술 금융사업자. 동그라미 3번 위에 1, 2의 창투 조합을 통하여, 그렇죠? 이런 애를 통하여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창업 투자 주식회사에 주식을 넣는데 얘들이 또 조합을 만들어서 또 하는 거죠. 통하여. 여기서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창투회사에 내가 개인이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창투회사 애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결성해서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연결해 준 거지. 기금 운용 법인 등이 창투 조합을 통하여 출자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기금 운용 법인 등이. 그 다음에 요런데 중소기업 창업투자에서 신기술 사업자는 코넥스에는 또 직접 투자하는 거 인정되고. 그러니까 매칭 펀드라고 하는데 매칭도 다 달라. 어디까지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대충 아시면 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100% 비과세한대. 비과세. 배당받는 것도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아. 배당받는 것도. 다음 페이지. 배당받는 건 왜 과세하지 않냐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과세하고 또 과세가 될 거잖아. 그렇죠? 얘가 배당 정도는 낼 수 있어. 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과세되고 또 과세가 되잖아. 물론 배당세 공제되지만 완전한 제거도 아니지. 그래서 얘네들이 받는 배당은 과세하지 않아. 대신에 여기로 갈 때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셨지? 그러면 갑은 만약에 직접 이렇게 투자를 했어. 그럼 이거 배당은 과세하겠지.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자, 출자 방식이 제일 중요해. 이쪽에서는 출자 방식이 제일 중요해.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짜 부자들을 위한 제도야? 원시적인 취지는 뭐야? 원래의 취지는 벤처기업들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벤처기업이라는 애가 이미 설립돼서 주식이 거래되는데 그 주식을 취득하는 거 구주를 취득한다라고 그래. 그거는 벤처기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지. 뭘 해줘야 돼? 원시 취득해줘야지. 회사에 돈을 직접 꽂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 4가 나오죠? 다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그래서 자금 확충과 관련이 없는 승계 취득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조특법에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말들을 좀 자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봐. 무상증자도 원시 취득 맞죠?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잉여금의 자본 전입도 원시 취득 맞죠? 원시 취득 다 인정해줘. 왜 인정해주냐고요? 배당 줄 것을 사외 유출하지 않고 주식수를 증가한 거니까 실제 출자받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한참 지나간 건 이미 안정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 법은 7년을 봐. 7년. 7년. 근데 대박인 건 설립시야. 설립시. 설립시도 해줘. 여러분 설립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꽂는데 세액공제부터 해주는데 세액공제도 해줄 뿐더러 나중에 뭐 해준다는 거야.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겠대. 여러분 느낌이 안 오나? 나만 오나? 이거 가지고 우리 엄청 고민하고 그러는데 설립할 때도 해줘. 엔젤 투자도 설립할 때 해줘. 잘 봐. 얘가 사업을 하나 하겠대. 벤처 확인만 받으면 돼. 벤처 확인만. 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야, 내가 한 30% 넣을 테니까 니들 여기 옆에 있는 애들 여기 다 10%씩 넣어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사업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최대 주주는 안 되겠지만 얘가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자는 안 되겠지만 나머지 그냥 돈 꽂은 애들 아니야. 10%씩 1,000만 원씩 꽂았어. 이 회사 잘 됐어. 팔아. 그럴 수 있잖아. 다 양도세 비과세. 그럼 얘한테 투자할 만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양도세 비과세가 그게 작은 게 아니야. 그리고 옛날엔 작았지 10%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대주주 10%씩만 가져도 다 대주주란 말이야. 22% 내야 돼. 법 바뀌면 27.5% 내야 돼. 한 푼도 안 낸대. 할만하지.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차명들이 가져가는 게 문제야. 차명한 놈들이 양도세 안 내고 가져간단 말이야. 차명 실제는 얘가 하는데 얘들이 10%씩 미쳤다고 냈겠어? 이름만 빌려줘서 냈겠지. 근데 외형상 형식은 뭐야? 그냥 투자한 거니까. 양도세 비과세 막 받아간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차명 막 잡아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설립이든 7년 이내 증자한 거든 다 해주겠다는 거야. 뭐는 원시 취득은. 이해하시겠죠? 왜 원시 취득만 해줘요? 자금 확충에 직접 기여하는 것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금 확충에 기여하지 않는 구주 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배우고 있어요? 창업, 투자, 회사 등을 배우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직접 양도해서 양도세 안 내도 되고 배당받아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입선출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일한 창업자에게 투자를 했는데 7년 이내 투자한 돈도 있고 7년 넘어 투자한 돈도 있겠지. 7년 이내 투자한 돈이 100주가 있고 7년 이후에 투자한 돈이 또 100주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양도를 했는데 100주를 양도했어. 그러면 앞에 거 먼저 양도한 거야. 비과세부터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 내국 법인. 내국 법인은 좀 뒤에다 뵐게. 조문이 앞에 있지만 저 뒤에서 뵐게. 창업자부터 뵐게. 창업자. 3-3. 창업자 누굽니까? 지금 개인이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에게 출자해서 양도세 비과세한다. 이게 뭐냐면 거기 그림 봐봐. 그림. 개인이 투자 조합을 통해서 창업자 등이라는 게 뭐야? 벤처기업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투자해. 그럼 수탁고를 거쳐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이건 내가 직접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효과는. 혹은 그림에서 개인 아래로 쭉 내려가서 벤처기업이나 그 창업기획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다 뭐한다?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 배당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야. 배당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비교 한번 볼게요. 창업 투자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샀어.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서 양도를 해. 그럼 비과세 당연한 거야. 그렇죠? 개인 투자자 엔젤 투자가 직접 투자해서 받아. 비과세 당연한 거야. 자, 보세요. 갑이 스타콜을 통해서 여기 직접 투자해서 이 주식을 양도해서 돈 들어와. 비과세. 자, 갑이 여기 창투사의 주주로 들어갔어. 벤처기업. 그럼 요거 주식 양도 차익 발생하는 거 비과세. 이것도 내가 창투사 등에 직접 투자한 거지. 이것도 비과세.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가서 비과세해서 나오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도 비과세, 여기도 비과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함께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조문이 그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거야. 다 비과세 해주는 거야. 본질은. 배당소득은 개인에게 꽂히는 건 비과세 못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배당 나오는 건 당연히 과세하는 거야. 근데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 여기서는 비과세 하더라도 여기서는 과세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비과세라고 배당소득 돼 있는 거야. 간접 투자는 둘 다 인정돼. 잘 봐. 내가 요렇게 해서 간접 투자 되는 거죠. 아니면 얘들도 조합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그게 간접 투자 다 인정되는 거야. 원천징수 특례만 배울게. 위로 올라가 봐. 위로. 그래서 직접 투자의 경우
두 번째 꽁표시 있죠. 최대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거부터 먼저 원천징수 좀 이따 하고, 내가 설립자면 안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인데 자기 사업하는데 위험은 자기가 감수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위험은 뭐야? 내 돈을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네 사업하면서 네가 버린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냥 개발비일 뿐이지. 네가 세무사 공부한다고 지금 한 1, 2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밥 먹고 버스 여기 먼 강남까지 버스비 들이고 오는 게 너는 지금 버린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다. 그렇잖아. 그거 자체가 뭐야? 그냥 투자야, 투자. 그거는 자기 위험인데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애한테 돈을 꽂은 사람을 세액 공제해줘야지. 이해하셨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원천징수 특례 그 먼저 얘기 꽁푸시 볼게. 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왜냐면 창업투자회사도 여윳돈을 이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자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나 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한테 돈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안 해. 세금을 떼면 안 돼. 왜냐면 얘네들은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돈을 줄 때 그때 원천징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줄 때는 원천징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도관에 불과한, 페이퍼에 불과한 창투사한테 돈 줄 때는 원천징수, 거기 보시는 것처럼 특례, 그 도관에게 줄 때는 특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X5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천징수 특례라는 건 거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개인들 원천징수를 지금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특례라는 말이 OX가 여러분들 제가 말로 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거야. 그 개인들에게 지급할 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라는 게 원천징수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아이고 힘들었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그럼 내국 법인도 우리도 해줘요, 우리도 해줘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야. 회사 사장님 이런 얘기해. 사장님 개인 돈을 쓰시면, 사장님 지금까지 번 돈 거의 벤처에다 넣으시면 저희가 소득공제도 해두고 양도세도 비과세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래. 여러분이 대표회사가 또 대부분 알아. 회사에 돈이 많아. 근데 그거 빼오려면 배당소득 내야 되고 싫잖아. 위험한 돈. 그러면 사장님 내가 주식 100%라도 법인의 돈과 내 돈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마인드가, 이게 법인을 해보면 알아. 내가 여러 번 얘기해. 법카를 쓸 때의 마음과 개카를 쓸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개인카드 쓸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웬만하면 개카 씁니다. 오늘 이 친구랑 또 밥 먹었는데 갈비탕. 제 개카 썼습니다. 개카. 그렇죠? 개인카드 쓰는 거야. 그렇죠? 이런 애들이랑 밥 먹으면요. 개카 쓰죠. 개카. 제가. 그렇죠? 또 개카 씁니다. 자꾸 어디 좀 이상하네. 어쨌든 개인카드 씁니다. 개인카드. 그래서 이게 자기 돈 말고 회사 돈 쓰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럼 사장님이 또 삐지겠죠. 에 뭐야? 과세형평이 안 맞잖아. 또 뭐 이런 어려운 말 안 하겠지만 뭐야? 개인으로 하면 되고 법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뭐라 좀 해줄게 꾸시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면 좀 해주는 게 커. 그래도 취득가액이 5%야.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거기 누구는 제외. 아니요, 그러면 갑자기 이래. 창업투자회사가 우리도 법인인데 우리도 5%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넌 양도세를 안 내잖아 나중에. 금융이. 그래서 걔는 제외한 내국법인. 조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 일반 내국법인 해주겠다는 뜻이고. 피출자자는 이런 위험한 애들.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이런 위험한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출자 방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거 역시 원시취득에 해당하겠죠. 원시취득. 그리고 5%하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면 5년 이내 지배주주에 해당되면 지사업하겠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해하시면 돼. 대신 내국법인은 뭐는 없어.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 없어. 그냥 취득세, 취득가액 5%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전부지. 왜 법인 돈으로 하지 말고 개인 돈으로 해야지. 그게 진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왜 돈은 돈의 모든 돈의 끝은 어디야? 개인이야, 개인. 세금의 끝은 뭐야, 여러분들? 세금의 끝은 뭐야? 상속증여지. 소득 관련 세금의 끝은 상속증이야. 죽을 때 다 털고 가는 거고. 그렇죠?
소비세의 꽃은 부가세이듯이 인생 소득과 상속으로 소득과 소비로 나누면 소득의 꽃은 상속이야. 지금까지 열심히 소득세 탈루해서 많이 남겼어. 상속세 할 때 내고 가면 되는 거지 인생 뭐. 그거야. 근데 그 느낌을 모르나? 어쨌든 아니 어떻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누가 어휘를 쓰고 어떤 관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딱 들어오면 알아,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 사기치기 힘들어.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그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법조문 몇 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사장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도 보고 사장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저 사람도 눈물 흘리겠더라 이런 느낌이 오고 사장님 아플 때 좀 그렇지. 진짜 세무조사 제일 잘하는 세무사가 누군지 알아? 세무조사 제일 잘하는 세무사 회계사 누군지 알아? 자기가 세무조사 받아본 놈이 제일 잘해. 지가 받아본 놈이 제일 잘해. 나도 2번 받아봤거든. 나 잘해. 내가 주식 양도차익에서 증여세를 내려다보고 고가 양도라고 비성장 주식 팔았다고. 내 심판은 내가 갔습니다. 내 스스로.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납세자의 마음을 알아야 잘해. 의사 선생님들 내 형들도 뭐 얘기하거든. 얘기하더라고. 내가 아파봐야 알지 환자의 마음을 알겠다. 내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치과 의사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형 진짜 저도 이제 마취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났는데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마취하는데 자기도 무섭더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출자자부터 근데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1시간 네, 6시까지 끝낸다는 건 6시 정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6시 조금 넘어서를 얘기한 거야.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